그런 테슬라는 이렇게 전 세계에 태양열 공장을 만들고 있어요. 미국에서도 중국에서도. 이 태양열 공장에서는 테슬라 자동차를 충전시킬 수 있는 에너지를 충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생산한 다음에 테슬라의 충전소에서 테슬라 자동차들이 충전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심지어 개인에게도 제공해요. 이렇게 파워월이라고 하는 이런 장치를 제공해서 집에서 태양열 에너지를 내가 생산을 해서 내 자동차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파워월이라고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죠. 이 서비스는 내가 사용하다가 남은 전기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한테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테슬라가 에너지를 생산해서 테슬라 고객들한테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사용자들이 만들어낸 전기 에너지를 다른 사용자들하고도 공유할 수 있도록, 즉 거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거죠. 단언하건대 테슬라는 에너지 산업에 진출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현대자동차가 SK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동차 회사가 따지고 보면 에너지 산업을 하고 있다고요.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아마 테슬라는 자기들 충전소에서 충전을 하는 서비스를 테슬라 자동차뿐만 아니라 앞으로 전기가 필요한 모든 비클, 즉 모든 움직이는 기계한테 제공할 거예요.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전기로 가는 모든 탈 것들을 거기에 전기를 공급하는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하겠죠. 그러면 따지고 보면 테슬라가 에너지 산업에 진출한 거죠. 즉 테슬라 자동차만을 위한 게 아니라고요. 이렇게 테슬라의 충전소에는 테슬라 자동차가 현재는 있겠지만 앞으로는 이 자동차가 다른 경쟁사의 자동차일 수도 있고 혹은 전기로 가는 모든 탈 것들이 여기서 충전을 하게 되면 테슬라는 다른 비즈니스에 진출한 거죠.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팔아서 돈을 버는 거죠. 그런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대단한 비즈니스 모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과금 서비스들입니다. 앞으로 좀 더 빠른 회속 충전, 즉 충전 속도가 빠른 것들은 좀 더 비용을 더 과금을 많이 받을 것이고 똑같은 에너지를 공급하더라도 에너지를 공급하는 속도가 1시간이냐 2시간이냐 5시간이냐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서 돈을 벌기도 해요. 예를 들게 되면 테슬라에서 제공하는 완전 자율주행 기능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게 되면 내 자동차에 자율주행 기능이 구현되거든요. 하지만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900만 원을 내야 돼요. 자동차에 새로운 부속품을 달거나 새로운 센서를 달거나 공장에 입고시켜서 어떤 하드웨어를 장착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자동차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만 하면 자율주행 기능이 구현되는데 그걸 900만 원을 받는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프트웨어를 900만 원을 파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자동차 회사가 소프트웨어를 파는 거죠.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이 이렇게 다양합니다. 테슬라가 재작년도에 소개한 영상이에요. 이 영상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이 얼마나 완벽한지를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일반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이면도로, 국도, 골목길, 주차장 이런 곳을 아주 나이스하게 사고 없이 테슬라 자동차가 혼자서 잘 자율주행 기능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재작년 주주들에게 앨런 머스크가 이 영상을 소개하면서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능은 상당 수준에 도래했다.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다. 왜냐하면 AI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수시로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나은 자율주행 기능이 더욱더 완벽해지고 있죠. 이 영상을 소개하고 말미에 앨런 머스크가 발표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로보택시라고 하는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발표했죠. 이 로보택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테슬라 자동차를 주차장에 썩히지 말고 네가 안 탈 때는 바깥에 내보내서 쉽게 말하면 앵벌이를 시키는 겁니다. 운전수 없이, 자율주행 기능이 되니까 운전수 없이 자동차가 혼자 나가서 사람 태우고 다니면서 돈 버는 거예요. 그걸 로보택시라고 하는 이름으로 발표를 했다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버와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거예요. 단 우버와 다른 점은 운전사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소유주는 돈도 벌 수 있고 또한 테슬라도 돈을 벌겠죠. 수수료를 챙길 수 있으니까. 마치 우버 운전기사가 가져가야 될 수수료를 테슬라의 AI가 가져가는 거죠. 로봇 기사가. 자,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은 도대체 몇 가지인가요? 테슬라의 비즈니스 모델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반 자동차 회사처럼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동차 이외에 에너지도 팔고
더 나아가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소프트웨어도 팔고 또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보험 이런 것들에 진출을 해서 다양한 형태의 자동차 보험이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 그리고 아까 테슬라가 보여줬던 게임 혹은 컨텐트 이런 거와 관련된 건 컨텐트 플랫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마치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아이폰 앱 스토어가 하는 것처럼 컨텐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모빌리티 서비스처럼 로보택시는 무인 주행 기반의 그런 택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뭐 에너지 산업에 진출한 건 당연한 것이고요. 총 6개의 비즈니스에 진출해 있다고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자동차 산업을 혁신시키고 있는 테슬라는 단순하게 전기로 가는 자동차를 만든 게 다가 아니라 그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또한 비즈니스의 도메인도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에너지 산업이나 콘텐츠 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산업의 영역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확장된 영역이 아마존과 구글이 하고 있는 비즈니스 포트폴리오와 사실 비슷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동차 제조업이 디지털 기술과 만날 때 어떻게 혁신하고 변화할 수 있는지를 테슬라를 통해서 제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사실 이런 변화에 대해서 인지한다 하더라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그리고 사업 현장은 정말 올해 달성해야 될 목표 때문에 허덕이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말하는 게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주변에서 정말 이런 훌륭한 디지털 도구가 있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한번 혁신해보자라고 말을 해도 사업 현장은 너무 바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무시하고 괜찮다고 하고 평가절하하고 그러다 보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기업에서는 어려운 게 사실이죠. 기술의 도입 그 자체보다 사실은 이걸 인식하고 그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자세, 우리의 일하는 방법이 사실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기술은 도구일 뿐이거든요. 그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의 지향점, 목적, 그걸 달성하는데 하나의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구 그 자체에 연연할 게 아니라 이 도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됩니다. 대표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추진하고 있는 ICT 기업 중에 하나가 사실은 아마존과 구글이죠. 아마존과 구글에서 만든 AI라고 하는 이 기술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테슬라의 AI와는 좀 다릅니다. 테슬라의 AI는 자율주행 기능이나 자동차 안에서의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독특한 특정한 기술이라고 한다면 아마존이나 구글이 만들고 있는 AI 기술은 프론트 AI라고 해서 일반적인 사용자들이 쓸 수 있는 AI죠. 쉽게 말하면 AI 비서입니다. 내가 대신에 내가 말만 하면 모든 것들을 해주는 거죠. 불 좀 꺼줘. 내일의 스케줄은 뭐지? 집에 냉장고에 있는 우유가 떨어졌는데 우유 좀 배달해줘. 내가 평소에 마시는 걸로. 이렇게 말만 하면 자동으로 AI 비서가 그걸 알아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술을 구글과 아마존이 제공하고 있죠. 그리고 아마존과 구글은 이 프론트 AI 시장에서는 경쟁자입니다. 사실 아마존은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구글은 네이버처럼 인터넷 검색 회사고 두 회사는 영역이 다르거든요. 비즈니스 모델이 다르니까. 왜? 아마존은 이커머스 회사, 유통회사고 구글은 마케팅, 인터넷 마케팅 회사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로 영역이 달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I 시장에 있어서는 서로 경쟁자가 됐죠. 기존에 있었던 웹, 컴퓨터 기반의, 기존에 있었던 앱, 스마트폰 기반의, 지금은 사물 인터넷 기반의 AI라고 하는 세 번째 플랫폼이 시작되고 있고 그 세 번째 플랫폼 시장에서는 이렇게 구글과 아마존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먼저 5년 전에 에코라고 불리는 알렉사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탑재된 스마트 스피커를 개발을 했고 그리고 그에 이어서 구글이 구글 홈이라고 하는 스피커를 만들어서 거기에 OK 구글이라고 하는 구글 어시스턴트가 탑재되어서 서비스를 하면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스피커라고 불리는 새로운 디바이스, 즉 제조죠. 제조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변화가 만들어지고 있고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죠. 우리 국내에서도 이렇게 수많은 기업들이 통신사, SK텔레콤, KT, 제조사, 삼성전자, LG전자, 인터넷 회사, 네이버와 카카오, 그리고 한국에 진출한 구글. 이들이 이 시장을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AI라고 하는 시장을 두고 정확히 말하면 프론트 AI죠. 프론트 AI라고 하는 시장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들 기업에 필요한 이 비즈니스 모델,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역량은 뭘까요?
바로 그게 앞서 테슬라를 이야기하면서 소개해드렸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요. 즉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그냥 단순하게 AI를 잘 만들어서 고객에게 스피커를 제공하고 끝이 아니라 그 기술을 기반으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 모델을 더욱더 다변화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포트폴리오를 가져가고 다른 산업에 진출할까, 그 진출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이 필요할까를 고민할 수 있는 역량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기존에 있었던 통신사나 기존에 있었던 인터넷 기업들이 다른 시장 진출과 다른 비즈니스 모델들을 어떻게 구체화할지에 대한 고민과 역량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전략이고, 즉 단순히 기술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 기술을 기반으로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테슬라가 보여줬던 것처럼 다양하게 확장해가고 펼쳐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거죠. 자, 오늘 강연을 마무리하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앞서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성장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필수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기업에서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기술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술을 어떤 목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거든요. 그 공감대 형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 내부의 운영 효율화, 즉 기존에 하고 있던 산업을, 기존에 하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유지한 채 어떻게 하면 그걸 훨씬 더 효율화할 수 있을까? 비용을 어떻게 하면 절감할 수 있을까? 비효율을 어떻게 하면 제거할 수 있을까? 기업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하면 더욱더 효율화할 수 있을까에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는 게 첫 번째. 그게 바로 아래에 있는 X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기업 내부의 비효율을 제거함으로 인해서 생산성을 증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얻고자 하는 건 비용 절감이고, 그래서 회사의 영업이익이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죠. 이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통해서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목적이에요. 두 번째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기업이 아까 앞서 테슬라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비록 자동차를 만들지만, 비록 토스나 카카오페이가 금융을 하지만 기존의 자동차 회사나 금융회사와는 다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거죠. 고객에게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시하고,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고객이 아니라 다른 고객을 발굴을 해서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려면 회사의 프로덕트가 바뀌어야 되고,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어야 되고, 회사의 산업 도메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탈바꿈하는 거죠. 그때 디지털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자동차를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이동하는 그런 용도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서 게임을 하고, 자동차에서 오락을 하고, 자동차에서 노래를 부르고, 자동차로 차박을 하고, 이렇게 다른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하는 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 그게 바로 Y축입니다. 그렇게 Y축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디지털 기술이 새로운 사용자 경험을 제시하는 데 이용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시장은 확장될 수 있고 우리 회사의 매출은 더욱더 커질 수 있죠. 단 Y축으로 하기 위해선 다른 기술 역량이 필요하고, 다른 일하는 방법이 필요하고, 더 나아가선 투자의 규모도 X축보다는 훨씬 더 커지게 되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X축, Y축 그 두 가지 다 목적은 똑같습니다. 회사의 성장,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 그래서 바로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게 둘 다 같은 목표라고요. 이때 사용되는 기술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A, B, C, D, E, F, I라고 저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A는 AI, B는 블록체인, C는 클라우드, D는 데이터, E는 엣지 컴퓨팅, F는 5G, I는 IoT. 바로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X축 방식으로 비용을 효율화하거나 Y축 방식으로 시장을 더욱더 확대하는 그런 방식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용을 해서 우리 기업의 가치를 더욱더 높이고 BM 혁신,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목적이죠. 그리고 가장 이러한 방식으로 혁신을 할 때 많이 사용되는 기술이 딱 네 가지입니다. AI,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리고 바로 IoT. 이 네 가지 기술이 가장 많이 쓰이는 범용적인 디지털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목적과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드렸고, 다음 편 강의에서는 이 제조업에서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어떻게 구현될 수 있고, 구현하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한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강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연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